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 두 개 다 이제 권리에 해당되죠. 그 권리를 양도했었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어떻게 개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 자체를 양도할 때, 즉 권리를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법소정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권리를 단기 양도했었을 때는 중과세율 못지않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요건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원조합원에 해당해야 됩니다. 승계조합원, 즉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한 자는 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원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조합원 입주권의 자격을 원시적으로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주택을 취득한 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승계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그럼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있겠죠. 그들로부터 그 입주권을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은 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처음부터 주택을 갖고 있다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권리로 바뀐 사람, 즉 원조합원에 한해서 적용되고, 승계조합원은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승계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었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 규정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었을 때 하고, 두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새롭게 신규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로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즉 내가 하나의 주택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권리로 전환돼 가지고 그 전환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었을 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적용받으려면은 첫 번째 원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이어야 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이때죠. 이때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비과세 요건이란 게 어떤 거죠?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이 시점, 양도일이 아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 시점에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이 조합원 입주권만 있는 상태에서 양도를 해야 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은 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에 한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례가 있습니다. 어떤 특례냐면 원조합원에 한해서 다른 주택이 없었을 때 비과세를 해주는데 궁극적인 요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설령 이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했으면 2년 거주 요건까지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는 2년 이상 및 보유를 거주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고 해서 주택이 바로 멸실되는 건 아니죠. 이주하고 철거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주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안 했지만 실제 임차인 아니면 본인이 실제 퇴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한테 편의를 더 제공하는 거겠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해당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 하면은 그 퇴거일까지 포함해가지고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하겠다라는 특례를 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별도 판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는 원칙적인 거는 이 조합은 입주권 양도일연제 다른 주택도 없고 다른 조합은 입주권도 없어야 되는데 얘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조합은 입주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원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이어야 된다. 승계조합원은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두 번째,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연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신규 주택을 새롭게 취득하고 나서 권리를 양도하는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더 요건이 충족돼야겠죠. 그리고 양도일연제 이 조합원 입주권은 외에 다른 요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조합은 입주권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면은 우리가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하고 유사하게 보입니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비과세를 적용해야겠다는 특례하고 비슷하죠. 단지 양도하는 주체 자체가 조합원 입주권이냐 아니면 주택이냐 여부가 달라지는데 그래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신규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었을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려면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주택 대 주택이 있었을 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두 개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 신규주택을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3년, 2년, 1년의 중복 보유기간이 적용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하면 3년의 중복 보유기간이 적용되는데 중요한 거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3년 내 양도해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하고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는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 자체가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과세 적용되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요건이 그거거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건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판정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조합원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해가지고 양도일 현재 1주택만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반드시 한 채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일 현재 조합원 입주권만 있든지 아니면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하나의 조합원 입주권만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조합원이 이렇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조합원 입주권을 판다라고 하면은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는 있겠죠. 근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원조합원이 아닌 승계조합원은 권리를 사가지고 완공되기 전에 권리 상태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권리를 양도했었을 때,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었을 때 또는 신규 조합원이 취득한
그 권리를 양도했었을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은 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세율의 플러스 20% 플러스 30%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내가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그 규정은 적용될 여지는 없어요. 대신에 얘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별도 규정돼 있습니다. 몇 프로로 규정돼 있죠? 그게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거하고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이제 양도하는 거하고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서만 보면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70%, 1년에서 2년은 60%, 2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때 보유 기간에 따라서 적용 세율 구간이 다르네요. 1년 70, 1년에서 2년 60,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이네요. 그럼 보유 기간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이것도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 여부에 따라서 보유 기간 판정이 달라집니다. 원조합원은 종전부터 주택을 취득하고 있다가 권리 상태로 변경된 거기 때문에 종전주택 취득 1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 그 기간을 갖고 1년, 2년 여부를 판단을 하고 승계조합원은 언제 취득한 거죠?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취득 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 기간을 갖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조합원은 종전주택 취득 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대부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여지가 많을 거고 승계조합원은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 보통 이제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잔금을 지급할 때 그 잔금 지급일로부터 보유기한을 계산하기 때문에 2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원조합원은 2년만 보유했으면은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데 승계조합원은 2년 이후 보유해가지고 양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70%나 또는 60%의 높은 단일 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크겠죠. 이 중에서 우리가 원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에 한해서 적용되는데 유일하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 원조합원이 갖고 있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승계조합원이 권리를 사가지고 권리를 양도했을 때는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근데 원조합원이 갖고 있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다 할지라도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보면 종전주택을 취득해가지고 관리처분 인가가 된 후에 권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는 부동산을 소유한 결과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는 권리를 양도한 결과가 되겠네요. 권리에 대해서는 장특공제가 적용이 불가하겠죠. 그래서 원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을 구분을 안분을 해가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그때 내가 다른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장특공제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즉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거는 원조합원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지 승계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주택 분양권을 양도했었을 때 이제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주택 분양권은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왜 그러면 순수하게 권리만을 갖고 있다가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 시점부터 완공 시점까지는 권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러면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그 주택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주택 분양권을 언제 양도했는지 그리고 이 주택 분양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했는지에 따라서 세율 적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2021년 5월 30일 이전에 주택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 시점에 해당 분양권 소재지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세율이 차등 적용됐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또 얼마를 보유하고 있다 양도했는지에 따라서 1년 미만은 50, 1년에서 2년 사이는 40, 2년이 넘으면 이제 기본 세율을 적용해줬고, 만약 주택 분양권이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50%의 단일 세율,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적용됐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소득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세율이 달라졌죠. 지금은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다 70%, 1년 이상이다 그러면 60%의 굉장히 높은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주택 분양권을 양도했었을 때는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 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굉장히 세율이 높아졌죠. 그럼 주택 분양권이 1년 미만, 1년 이상일 때마다 세율 적용이 70%냐 60%냐가 구분되겠네요. 그럼 주택 분양권에 대한 보유 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만약 분양권을 최초로 분양받았다. 그러면 언제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주택 분양권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 내가 분양권을 승계 취득했다. 그리고 승계 취득한 이후에 분양권을 양도했다. 그때 보유기간은 분양권 취득일, 통상은 이제 잔금 지급일이겠죠. 그때부터 주택 분양권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갖고 보유기간을 산정해서 70%를 적용받는지 그리고 60%를 적용받는지 여부를 판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었을 때 그리고 주택 분양권을 양도했었을 때 양도소득세 쟁점 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었을 때도 원조합원에 한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원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었을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는 부동산으로서의 양도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택 분양권은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 주택 분양권을 양도했었을 때는 장특공제도 적용받을 여지가 없다. 그리고 주택 분양권을 양도했었을 때는 세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지고 70% 또는 60%의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주택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